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극비사항이에요. 쉬. 우리만의 비밀. 안녕하세요, 실리언즈입니다. 하나의 시계를 두고도 저마다의 감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를 취미로 삼는다는 것은 시계에 나만의 그림을 입히고 그걸 내가 다시 입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시계와 관련된 지식이 아니더라도 알면 알수록 다양한 시각이 생기고 시계라는 취미 생활이 재밌어진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레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레드 컬러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를 6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무려 6개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신장 개업한 마트나 백화점에서 빨간색 속옷을 사면 복이 온다, 이런 미신이 있죠.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개점일에 속옷 매출이 7억에 달했고 그중 빨간색이 1억 5천에 달했다는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새로 런칭한 브랜드에서 새 시계를 사면 또 복이 오지 않을까. 이건 농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진지하게 두 번째로 지위입니다. 옛날에는 붉은 염료가 되게 비쌌대요. 빨간 옷을 만들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던 특권층의 컬러였던 거죠. 그게 지금에 와서도 남자는 레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컷들 사이에서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드는 열정을 상징합니다. 우리말도 붉다, 밝다, 이게 다 어원이 불입니다. 빨갛다도 마찬가지고요. 밝다, 밝았다, 빨갛다. 결국 빨간색은 불의 이미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사회의 체제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다르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빨간색이 불같은 마음, 그러니까 열정과 경쟁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번째, 레드 컬러는 인간 그리고 영장류만 볼 수 있는 색입니다. 정록생명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소, 말, 개구리가 아닌 원숭이과로 태어난 이상 우리만 볼 수 있는 이 특권과도 같은 빨간색 마음껏 누려야겠죠. 다섯 번째, 색은 보색과 매칭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데요. 붉은색의 보색은 푸른색이죠. 이 노란색의 보색도 보라색 혹은 남색입니다. 한국 남성이 가장 사랑하는 색이 뭐죠? 네이비. 제 옷장에도 보면은 파란색부터 남색, 검은색까지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옷이나 입어도 웬만하면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색이 레드 그리고 옐로우다, 이런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남색 옷을 입고 있진 않지만요. 자,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자본주의의 화신, 저 실리언즈가 오늘 소개하는 시계가 빨간색입니다. 이건 흰색이죠. 빨간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패키징부터 순백의 컬러죠. 베네치아 니코는 브랜드 로고도 그렇고 만드는 모델들의 모티브까지도 전부 성스러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패키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니코의 레덴토레라는 모델입니다. 미리 스포하자면 이건 한국에서만 반값에 살 수 있는 시계입니다. 재밌죠? 오늘 내용 중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베네치아 니코는 이탈리아의 마이크로 브랜드인데요. 전신은 메카니케 베네치아예요. 유려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케이스 마감이 불쾌한 수준이었다. 표현이 좀 공격적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젠 이걸 완전히 개선했는데 오명을 벗긴 힘들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베네치아 니코를 런칭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예전에 메카니케 베네치아에서 느끼던 조악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핸들링을 해보면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곳도 없었고, 지금 이게 사이즈에 따라 36mm가 20만원대, 40mm가 30만원대인데 가격 대비 외관적 품질의 아쉬움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품질의 벽은 넘었는데 레덴토레라는 모델이 가지는 한계는 또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보면 베네치아 니코에는 사실 개성 있는 모델이 많거든요. 텅스턴 베젤로 만들어진 네레이드라든지 레덴토레 라인에서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들어간 모델도 있고 모바도 뮤지엄을 연상시키는 울트라 블랙이란 모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덴토레 기본 모델인 이 두 시계는 외형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나쁘게 말하면 특징이나 개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레덴토레만이 가진 강점으로 컬러를 꼽고 싶어요. 물론 십자 로고, 필기체 레터링, 썬레이 다이얼, 유광 인덱스와 핸즈, 이런 무난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화이트, 실버,
이쪽으로 컬러를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무난함 속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컬러로 촌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또 레덴토레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원색 컬러가 이 라인업의 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또 이탈리아 남자들이 컬러 매칭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이런 베리에이션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브레이슬릿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파텍 필립 노틸러스의 브레이슬릿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키높이 깔창 이런 걸 신으면은 자존심 상하고 뭐 들키면 망신이고 그렇지만 일단 키는 커지죠.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를 베꼈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무난한 디자인에 그냥 사면줄 브레이슬릿 같은 걸 끼워놨으면 좀 투박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브레이슬릿이 룩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레드 컬러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제 스트랩을 끼워놨는데 확실히 브레이슬릿 모델이 더 밸류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치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잘한 결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탈리아 형들 이건 좀 반성하자. 너무 똑같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두 식의 사이즈가 다르죠. 40mm 그리고 36mm 두 사이즈가 출시됐고 40mm는 글라스 포함 12.7mm 두께고요. 36mm는 글라스 포함 11.5mm의 두께입니다. 둘 다 세이코사의 농협 무브먼트로 구동되기 때문에 두께를 최선을 다해 줄인 걸로 보이네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저의 최애픽은 이 36mm 옐로우 컬러입니다. 36mm는 여성 모델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핑크 그리고 콤비 이런 컬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옐로우 컬러는 비비드한 여성스러운 색이 아니라 사실상 골드에 가깝거든요. 발랄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중후한 느낌으로 살 수 있어서 이걸 좋아합니다. 저는 또 제가 차보니까 16cm 손목인 저에게는 역시 36mm가 핏이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비밀인데요. 베네치아 니코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한국 가격입니다. 이게 36mm가 한국에선 26만원, 요건 33만 9천원인데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요 36mm가 45만원, 요건 50만원이 넘고 여기에 배송비에 세금까지 내야 하죠. 한국만 거의 반값에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극비사항이에요. 이거는 정말 수입사가 마진을 엄청 포기한 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매하면은 불리한 시계들이 대부분이라 많이 서러웠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니, 그것도 반값이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쉬, 우리만의 비밀. 저도 사실 시계를 살 때 검정색, 회색, 흰색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시계를 차면서 즐거운 기분을 주는 건 결국 또 흔하지 않은 컬러가 한 몫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볼 기회를 주신 베네치아 니코 감사하고, 꼭 레덴토레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시계에 좀 더 다양한 컬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리언즈였습니다. 열정의 레드, 돈복의 골드. 꺼.